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한번 미국한테 당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걸 괴롭히기 위해서 혼동을 줘야만 근본적으로 미국한테 벗어나려고 이란한테 그런 교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잠재적으로 이라크를 이란하고 또 뭐 일하지 않을 역사가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란은 금방 없어지지는 않는다. 미국도 생각을 다시 할 거예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중동 국가들의 근성들이 뭐 아랍 계열이든 이란 쪽에 페르시아 쪽이든 근성을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항복이라는 어렵고 제가 볼 때 항복할 사람들 같지도 않고 다만 이제 타격을 줘서 군사력을 좀 가라앉혔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복입니다. 지금 계속 연초부터 화제인데요. 이란 전쟁 오늘 3월 14일 기준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정리 부탁드릴게요. 2월 28일 날 이제 개전이 됐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트럼프 말대로. 저도 그거 원했고 이게 길게 또 가면은 우리 석유 조달 문제, 기름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니까 제가 다른 자리에서는 우리 석유 파동을 많이 겪어서 이게 일도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걱정이 돼요. 제가 자가운전자는 아닙니다만은 걱정이 돼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뜻밖에도 이란이 그 미사일, 탄도탄이죠.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 일부 좀 있고 드론도 쏘고 이거를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이게 과장된 게 아니었고 많이 비축을 해놨다는 거. 그러니까 근래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종결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그게 전쟁이 좀 지속됐지 않습니까? 가자 지구나 서한 지구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실제 많이 했다. 탄도 이제 쏘는 거 중심으로 드론도 그렇고 만들기 쉬운 쪽으로. 그다음에 실제 비축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게 좀 길게 갈 것 같다. 소모하는 게 자기들도 계산하면서 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 중요한 지역을 확산을 더 시키면서 또 미군 기지 중심에서 또 석유 이제 비축 장소로 이제 옮겨가는 건데 미국의 편을 드는 나라들 중심으로 이제 때리고 있고. 근데 이것도 금방 끝날 줄 알았고 또 걱정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잘하고 있고 뭐 수천 개의 요소를 다 때렸어. 문제 없어 하는데 이제는 그게 좀 믿겨지지도 않고 걱정이 되는 게 그럼에도 계속 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 이제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3월 한 뭐 마지막 주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 종전이 아닌 수정이라도 좀 되면 좋겠다.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은 뭐 미국 자신한테도 안 좋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무기라는 게 옛날 같지 않게 소모되는 게 다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조달도 어렵고 그러면 이제 반대로 유럽 지역의 대비 태세,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뭐 미군 대비 태세도 다 연결되기 때문에 태평양 지역에. 그래서 결코 이게 우리 안보에 있어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난타전을 했고 미국도 맛을 좀 보여줬다면은 물론 많은 인명 살상이 돼서 참 그건 안타까운데 이 전쟁이 어쨌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선에서 좀 휴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이고 이게 안 끝나면은 뭐 그러면은 계속 쏘고 또 공습을 하고 그러면 나라 자체가 이란이라는 나라가 뭐 소멸되느냐?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지상군이 들어가서 마치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향해서 쳐들어갔던 2003년도 이라크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할 거예요. 뭐 지도부가 또 바뀌더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시작이 아닌가.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이 중간점에 와 있지 않나. 이 진행되는 게. 그리고 결국에는 그 현상, 무기의 현상이 저쪽에 러우 전쟁에서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에다가 드론이 가세돼서 첨단전이 이제 드디어 21세기 새로운 첨단전이 됐는데 이게 중동으로 내려오니까 항상 30여 년 동안 걱정했던 탄도탄 문제, 순항미사일 문제 이게 다 모든 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민가에 많이 떨어지고 뭐 우리가 건물, 아파트 중심이나 하여튼 빌딩 중심으로 되어 있는 도심지의 파괴가 아주 심하니까 그게 가자지구 중심으로 봤던 게 이란, 테헤란 쪽에도 이제 일어나니까 저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왜냐? 일단 주변국의 중국이 대량의 탄도탄을 그 시리즈들 거의 유사한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대만을 쳐들어가면서 주한미군기지를 타격을 하다 보면은 그게 평택, 오산, 군산, 뭐 외관, 부산 떨어지면 결국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 편승해서 북한이 또 동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동북아 전쟁이 일어나면은 결국에는 이제 뭐 대만 양안 사태가 동북아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저런 상황이 우리한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언론인들이 얘기하는 그런 언론 그 용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 있어서 일단 이게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최근에 트럼프가 언급을 했던 게 미국은 초기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 요 말인데 미국의 초기 목표가 도대체 뭐였길래 말을 할 수 있었던 걸지도 궁금한데요. 외형적으로 이란이 원래 친미국, 가까운 친미국가였는데 79년 신정체제로 바뀌면서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최대의 적대국이 됐죠. 그 직전까지 미국을 상징하는 전투기 F-14 톰캣, 팬텀, F-5 전차도 그렇고 M60 시리즈들
함정 일부분, 해군항공대 P3 뭐 초계기 F, P3F 초계기라든지 오랜 기간 생존을 해왔어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군사적인 상징성도 있고 어떤 러시아제나 중국제 뭐 미사일 이런 게 아니라 외형적인 재래식 군사력은 유지를 해오니까 끌고 왔고 F-14 톰캣에 미사일 없으니까 소모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전쟁 때 8년 전쟁 동안 또 그거를 유사한 무기를 자기들 자체로 개발해서 자꾸 가시를 하고 흘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무기 매니아 입장에서 보면은 평론가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하고 싶다는 게 있었죠. 이번에 상징성으로 F-14 톰캣을 뭐 이스라엘군과 합세해서 거의 뭐 소멸시켰다. 그게 2020년도 공개된 영화의 탑건2에서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대단했던 거예요. 영화의 1편에서 그걸 탔던 탐 크루즈가 2편에서 그 이란 거를 훔쳐서 타고 나온다는 거. 그리고 거꾸로 러시아제 S-57을 경추하는 모습을 영화지만 표현을 했다는 거. 그게 미국인들의 관계자들이 뇌리에 남아있던 거. 1차적으로 상징성을 부여한 게 자, 그걸 때려 부셨습니다. 며칠 전에 보여준 흑백 영상이지만 미국제 C-130 수송기를 때려가지고 날개 꺾어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경납고안에 있는 F-5 전투기는 미사일이 쏟아서 파괴하고 러시아제도 파괴를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재래식 군사력을 다 없애야 된다. 미사일 쪽은 소모되는 거니까 채워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핵무기는 미국 입장에서는 개발의 의지를 꺾겠다.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야 된다. 먼저 12전쟁 때 파괴했다고 했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후일담이 나오니까 이번엔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재가동시키려면 건설을 해야 되니까 재료도 확보해야 되고 그거를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다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애야 되는 게 목적이고 안보 문제가 심각하니까 가까워서 미국에서는 시간을 벌고 시간 상황 봐서 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당장 뭐 탄약이나 미사일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를 재충전을 해야 되니까 미국의 방산업체 동원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만들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필요하고 그게 다 입고가 돼서 하면은 공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는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복이 되죠.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란도 중국한테 달려가서 탄도탄 재료되는 거는 받아올 거예요. 재료라는 거는 그 육로로 해서 실어와도 표시가 다 부분 흩어진 거잖아요. 즉 이게 모여서 미사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재장전, 재충전을 할 것이고 이란도 앞으로 휴전을 하면은 재개될 가능성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이란은 휴전이나 종전 가까우면 좋겠지만 쉽게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이란의 목표가 경제적 압박이나 보복,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실성이 있을까요? 현재 경제적 압박을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 야금야금 조금씩 전통적인 기뢰를 설치한다든지 10여 개라고 하는데 그 이상 설치한 것 같고 보복이라는 거는 그 미국의 손을 잡고 있는 나라들 같은 뭐 아랍이라고 할 수는 없죠. 페르시만급 그러니까 어쨌든 중동 지역 넓게 보니까 우리 학자분들은 다른 그 성향이다 뭐 얘기하지만은 그쪽 지역에서는 이 미국에게 손잡은 나라들 그런 거를 계속 보복을 하는 거죠. 하고 있고 평상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심정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간에도. 그게 이제 아랍에미리트였던 거예요. 신도시 만들고 에어쇼도 하고 뭐 사막에서 관광 아주 유흥지로 만들어버리고 유명한 지역으로. 그걸 또 흉내내는 게 사우디에 뭐 빈살만 흉내를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우디가 흉내낼 정도였으니까 반대로 이쪽이 이란도 꼴 보기 싫었던 거고 그런 측면에서 시범 케이스로 이거 쏘는 거죠. 카타르는 뭐 항상 중간에 중재 역할도 하지. 그런 측면에서 집중하고 지형상으로 가깝다는 거. 심리적인 거, 위치, 사거리 문제도 있고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가 그쪽에서는 잘 먹히고 뭐 많이 막았다 하는데 뭐 엄청 쐈더라고요. 반대로 이란에서 1000발 이상 쏴대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회복하기가 경제 측면도 그렇고 관광지로서 회복하기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부터 그 뭐 아랍에미리트 에어쇼를 하고 방산전시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가보고 싶었는데 평상시에 갔다 오신 분들 출장 갔다 오신 분들 얘기가 할 게 없고 볼 게 없다. 기존에 뭐 유명한 나라들 싱가포르 뭐 프랑스나 파리 에어쇼는 런던 팜브레 에어쇼는 관광도 하는데 그쪽은 그것만 행사만 갔다 오고 그게 인프라가 억지로 만든 설정된 그 국가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손상이 되면은 관광도 회복하기 어렵다. 왜냐면 나오는데 힘들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주변 국가들이 조금 더 폐쇄된 오만이라는데 사막지대가 사우디 그것도 비행기로 이동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그런 측면을 따져보면은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유럽은 땅이 붙어 있잖아요. 인프라가 돼 있고 서로 나라도 EU라는 그 지역에 돼 있고 뭐 영국도 뭐 지하 터널로 해협이 돼 있고 거기는 문제가 생겨도 돌아오기가 쉬운데 뭐 그 인접 국가로 돌아가서 하는 게 쉬우니까 그런 여건을 보면은 중동 지역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사막 지대는 문제가 있다. 주변국에 전쟁만 일으키는 나라만
테러 단체들만 있다. 타격이 좀 아랍에미리트가 있다고 봐요. 이게 중동 지역 국가들의 특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란의 행동들은 전략적인 걸 측면이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 걱정하고 이스라엘을 손잡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끌어들이는 측면도 없잖아 있는데, 미국도 생각을 다시 할 거예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역시 중동 국가들의 근성들이 뭐 아랍 계열이든 이란 쪽에 페르시아 쪽이든 근성을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항복이라는 건 어렵고, 제가 볼 때 항복할 사람들 같지도 않고, 다만 이제 타격을 줘서 군사력을 좀 가라앉혔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많이 가라앉혔다 하는데, 이게 집중 공격을 미국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거는 공군 전력, 해군 전력, 이스라엘만한 거를 다 파괴한 거예요. 비싼 돈을 들여서. 지상군 전력, 전차 중심, 포병 중심의 전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런 전력을 다 파괴된 상태에서도 주변국, 특히 이라크, 과거에 이라크 전쟁을 했잖아요. 80년에서 88년. 그게 다시 재현될 수 있어요. 지상군 중심으로. 이라크는 미국한테 점령을 당해서 군사력이 사실 아주 빈약하게 내려앉았고, 옛날에 사담 후세인 때 같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자기 국경선을 겨우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이고, 미국이 그렇게 유도를 했고, 우리가 뭐 T-50도 팔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도발을 한다면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라크를 쳐들어간다든지, 지상 전력은 남아있고, 혁명 수비대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전력이 존재한다는 게 걱정거리고, 아무도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이라크가 대공 미사일 청국2에 이어서 전차가 급하다고, K2 전차 급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뭐 이라크가 뭐 앞쪽에 있는 뭐 옛날 사담 후세인 살아있을 때처럼 뭐 이스라엘 방면 아니면 요르단 방면으로 쳐들어가려고? 그건 아니고. 테트리전 수행이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민병대가 독자적 민병대가 존재하니까 그건 전차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일정 부분에 자국 내에서 대테러전 수행할 수 있는 기갑부대 전력은 충분하고, 그 중에 노후화된 뭐 T-55 계열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다시 주워 모은 거. 이라크에서 미군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주워 모은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주변국 비교해서 노후 전력이기 때문에, 구식 전력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이란이 만약에 국경선에서 일을 벌리면 저걸 대적하기 위해서 현재 이라크는 K2 전차를 급히 요구하는, 그래서 방사 수출하고 연관된 얘기인데, 이란은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 한번 미국한테 당했기 때문에 정식으로 그걸 괴롭히기 위해서 혼동을 줘야만 근본적으로 미국한테 벗어나려고 이란한테 그런 교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잠재적으로 이라크를 이란하고 또 뭐 일하지 않을, 역사가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란은 금방 없어지지는 않는다. 저희 현재 트럼프의 발언 중에 이란 전쟁 우리가 이겼다, 전쟁 곧 끝날 거다, 이런 발언들 오늘자까지도 계속 화제인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이란이 쉽게 그렇게 미국 맘대로 종전을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 이란 입장에서 종전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런 입장이고,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많이 적용하면 돼요. 군사 무기라는 게, 분야라는 게 일상생활을 적용하면 쉽게 답이 나오는 것도 많은데, 트럼프도 처음에 많은 정치적인 사상을 과거에 80년대 냉전을 승리로 이끈 레이건 대통령 8년 했었죠. 거기에 모티브를 많이 얻었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고, 저도 뭐 살면서 그랬고,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을 들어간 시작을 한 아들 부시, 아버지 부시 말고 아들 부시가 그 전쟁을 진행하면서 그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때는 지상전 중심이었죠. 미 해병대나 미 육군 중심으로. 탄도탄이 그 전쟁은 아니었고, 실제는 드론도 아닌 IED, 5m는 자폭, 아니면 트럭에 막 폭탄 잔뜩 싣고 와서 다 폭파시키는, 그 시절에는 자폭 전쟁, 그거 막아야 되는, 그 횡행하던 시절이었는데, 부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다가, 오바마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빨리 단축해서 전쟁 그 종식 선언을 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도 강제로 자기가 선언을 해버려요. 그것도 상징적으로 자기가 미 해군 초계기, 제트 초계기 S3 바이킹 타고 항모에 착하면서 나오면서 막 복장을 벗으면서 거기 연설대를 만들어 놓고 선언을 하죠. 우리 전쟁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그걸 트럼프가 그 당시 과거로 20년 전 가면은 또 젊을 때잖아. 뭐 50대 정도 같은. 그때 그걸 인상적으로 본 거예요. 나도 저렇게. 머리에 들어가는 거죠. 저 방법이 있지. 옛날 생각을 하는 거죠. 20여 년 전에. 차용을 하는 게 우리가 살면서 과거에 선배들이 했던 거를 자기의 입맛에 맞는 걸 차용하는 게 많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인데 2003년, 4년 이럴 때 아들 부시가 했던 거 아니야? 저는 그랬죠. 그 뉴스를 접하면서. 다 같은 당이에요, 공화당. 순수하게 자기 선배들의 어떤 인상적인 거를 살면서 이제 다 머리에 남겨놨다가 써먹는 거지. 이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끝내버리면 돼. 이미 이란은 끝낼 생각이 없는데. 이게 종전을 선언을 해도 지지부진하게 산발적으로 탄도탄 쏠 수 있고, 탄도탄을 먹을 수 있고, 방어할 수 있고. 쉽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반대로 좀 오히려 그렇게 종전 따라해서 선언을 트럼프가 해버리고 이란이 오히려 더 자극돼가지고 할 확률이 없나요? 지난 역사를 다 말씀드리는 건데,
91년도 걸프전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승리를 했어요. 쿠웨이트를 탈환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전통적인 전쟁 방식을 생각할 때 이라크를 쳐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그때 다 마음이 다 맞았거든요. 유럽의 나토 군대나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군대, 이집트 군대 다 마음이 맞아서 일심동체가 돼서 들어가면 되잖아. 반대하는 여론이 없으니까. 이미 소련이 러시아로 망해서 쪼그라들었고,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 같은 군사력이 없었고, 전혀 신경 쓸 군사력이 초기 단계였고, 91년도면. 안 들어가요. 다 돈 문제도 있고, 병력 동원할 문제가 이게 똑같잖아. 이게 힘들잖아. 지쳤잖아. 1차 목표 쿠웨이트를 탈환했으니까. 시범을 보였고,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는 끝난 게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입장에서 산발적으로 도발을 이제 그 상태에서 살아있으니까 이라크에서 계속 나오고. 미국은 유엔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은 공습 같은 거는 산발적으로 그 변방 쪽에 공중 감시를 했어요. 이게 98년도, 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당시에 코소보 전쟁이 유럽에서 일어났고 거기에 신경을 썼고 그 당시에 정부가 뭐 클린턴 때도 그렇고 그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쌓였어요. 이거를 끝을 안 보니까 제대로 끝까지 처리를 안 하니까 아직도 살아남아서 숨을 쉬고 도발을 하네. 주변국에 위협을 하고 이스라엘 쪽에서는 저거를 끝장을 안 봤으니까 내가 불안해. 시리아도 있어. 그 당시에는 30여 년 전에는 지금 같은 환경이 정반대였으니까 모든 압박이 똑같이 미국의 재계 유태인들이 잡고 있다는 재계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오고 뭐 정치 자금도 들어오고 합법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우리 부시 대통령을 모셔야 되겠다. 미국 내에서도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여러 가지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이라크를 끝장낼 전쟁이 하자. 아프가니스탄도 들어가고 있었는데 2개 전쟁했단 말이에요. 아들 부시가. 중간에 역사가 있는 걸 보면은 이란은 지금의 형태로 가다가 언젠가는 무기를 동부아시아 양안 전쟁이 다행히도 조용히 넘어가면은 생각을 이제 살려서 쳐들어가자. 다음에 공화당 정부가 들었으면 민주당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알 수 없죠. 다음에 공화당 후보가 벤스 부통령이 될 거라고 유력하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전쟁을 이번에 시작한 거를 벤스 부통령은 등을 돌렸다고 같은 대통령과 생각이 안 맞는 걸로 해서 조용히 있는 입장이고 차기 유력 후보 주자는 공화당에서는 벤스고 그래서 또 바뀔 수 있어요. 벤스도 나중에 끝장은 이제 바이든은 이제 압박을 받으면은 그 이스라엘 쪽에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급한 거는 석유 문제가 있으니까 다 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휴전 쪽으로 급하게 실제로 가는 건데 트럼프는 그거를 종전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상황은 휴전인데 지금 순조롭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공습을 하는 방법이나 공개하는 내용들 보고 희생당하는 자기들 소모되는 무기들이나 뭐 갑자기 추락하고 격추되고 보니까 무슨 2003년도 이라크전 억지로 전쟁하는 거 똑같네. 그때보다 규모가 이만큼이 더 줄어들어요. 걸프전 때 이만했으면은 이라크전 때 그 전력이 요만큼 줄어들긴 했는데 근본적인 미국이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진행하는 게 깨끗하지가 않다는. 베네수엘라 그 기습해서 한 거는 아주 지역적이고 아주 소규모로 아주 보면은 근데 그거를 이쪽에 적용하면 안 돼요. 베네수엘라는 사람들 성향들이 스페인에서 혼혈들이 해서 중남미적인 그런데 끝이 약하잖아. 근데 이 중동은 안 돼. 중동은 끝까지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도 지역에 대한 성향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예 미국 주변국이랑 자폭한다. 옛날에 뭐 9.12 테러 때처럼 큰일을 벌일 거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그런 집요함이 어디까지 갈 수도 있을지. 방식을 달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공기 테러는 미국의 내부 시스템이 내부 방공망을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리고 전투기라는 거 요격 전투기를 해외에 파병 나가서 뭐 한반도에 들어와 있다든지 뭐 일본에 중동 지역에 파병하는 전투기가 종류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내부에서 써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전투기들이 또 뭔가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예를 들어서 F-15C 이글 전투기인데 대표적인 게 원래는 올해 다 퇴역을 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전쟁 용도나 방어에 대한 측면이 다르니까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재배치를 해요. 다 퇴역시킬 줄 알았는데 다른 거지만 A-10 공격기를 오산기지에서 다 철수로 작년에 시켰는데 그거 바로 퇴역시킬 줄 알았는데 워낙 전투기가 모자르고 공격기가 모자르니까 이번에 투입을 하잖아요. 일부 뭐 소규모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란이 만약에 보복을 아주 자기들이 확실히 하겠다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근데 현재 핵무기를 완성시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게 뭘지는 저도 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워낙 그 2001년 9.12 테러가 상당히 효과가 컸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뭐 미국인들 3천여 명 이상을 죽였는데 그런 대규모 살상을 노린다면 그게 어떤 방식의 방법일까? 무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상상이 안 가는데 예상 밖의 일이 있었던 게 우리 과거 최근에 5년 전에 코로나 같은 그런 생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MBC 화생방이거든요. 한글로 번역하면 뉴클리어, 원자탄, 바이오로지컬, 케미칼. 그래서 원자화 무기는 일본이 스스로 2방 먹었고 겪어봤고 받고 화학전은 1차 세계대전 때 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일종의 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은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은 유야무야 전 세계적인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핵무기를 아직 완성을 못 시킨 걸로 알려져 있고.